여러분은 지금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지원금과 혜택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중 많은 제도는 나이와 조건만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정보를 모르면 손해를 보는 시대입니다. 누군가는 같은 상황인데도 매달 수십만 원의 도움을 받고 있고, 또 누군가는 그 사실을 몰라서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감당하고 계십니다. 가족이라도 다 알려줄 수 없습니다. 공무원도 일일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 하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 필요한 도움을 이제는 스스로 챙겨야 할 시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이 꼭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놓치고 있는 정부의 지원금과 혜택을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립니다. 모르는 사람만 못 받는 돈. 이제 당신은 그 대상에서 빠지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정보는 내가 몰랐던 숨은 지원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어요? 그런 건 가진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꼭 필요한 분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이미 마련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생 받을 수 있는 돈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일이 생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같은 지원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조건이 맞아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소득이 아주 많지 않아도 자산 기준이나 지역, 가구 상황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70대 어르신이 계신다고 해봅시다. 집은 전세로 살고 있고 매달 받는 연금은 국민연금 40만 원 정도. 자식들은 각자 사느라 경제적 도움은 거의 없고 생활비는 본인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생계급여는 물론 주거급여까지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뭘 받아 하고 포기한다면 매달 받을 수 있는 수십만 원을 그냥 잃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했거나 가족과 사별을 했거나 소득이 끊긴 경우 등 위기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단기간 금전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건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자기가 신청할 수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갑니다. 이 제도는 진짜 서류 몇 장만 제출하면 며칠 안에 생계비나 병원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갑자기 사망해서 장례비가 부담되거나 병원에 오래 입원해야 해서 소득이 끊겼을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건 평소에 복지급여를 받지 않던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나는 평소에 나라에서 받은 게 없는데요 라는 분들도 한 번의 위기 상황에서는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보조금입니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노인 일자리 신청자 중 일부에게는 참여수당 외에도 교통비, 식비, 활동비 명목의 별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심지어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대기자들에게도 일정 금액의 활동지원금 형태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는 자치센터 게시판 어딘가에 붙어 있거나 문서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찾아서 읽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특히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복지로 사이트나 정부24 같은 데 들어가지 않으면 지원금 존재 자체를 몰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는 겁니다.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있는지 상담받고 싶어요.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긴급복지, 각종 감면 혜택 등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차근차근 검토해 줍니다. 혹시 당장은 해당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 어떤 조건이 되면 신청할 수 있는지도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정말 유용한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복지 알림판을 꼭 확인하세요. 거기에는 지금 시행 중인 복지제도, 신청 기한, 대상자 조건 같은 정보가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매달 조금씩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들러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많으니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이 생각을 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지원 제도를 만든 이유는 꼭 필요한 분들에게 힘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일 수 있습니다. 괜히 미안해하지 마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라 생각하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숨은 지원금. 찾는 사람이 받습니다. 알아보는 사람이 누립니다. 모르는 사람만 못 받는 이 돈. 이제 당신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정보는 연금만으로 부족한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보완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많은 어르신들이 받고 계시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매달 몇만 원 나오는 걸로는 전기세, 병원비도 감당이 안 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살라고 주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그 말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만으로는 매달 필요한 기본 생활비를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 중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추가로 지원해주는 보완급여나 복합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신청되거나 국민연금과 연결돼 있어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보완제도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고 각 지역의 복지 예산에 따라 기준도 조금씩 다르다 보니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어르신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있는지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시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처럼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가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국가에서 주는 돈 말고 서울시가 따로 보태주는 셈입니다. 이런 제도는 서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에는 희망복지지원금, 경기도에는 경기기초생활보장제도, 광주광역시에는 맞춤형 복지급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국가 기준에서 조금 비켜난 분들,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만든 지역 맞춤형 기초보장 프로그램입니다. 조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자녀에게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들은 내가 찾아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먼저 연락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뉴스나 인터넷에도 잘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실제로 경기도 수원에 살고 계신 72세 김모 어르신은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매일 마트에서 시식 아르바이트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동주민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받게 되었고
경기형 기초보장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심사를 거친 후 기초연금 외에 매달 30만 원 이상의 보완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되었고, 그 덕분에 지금은 일하지 않고도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의 80세장 모 할머니는 자녀들이 각각 살고 있긴 했지만 생활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고, 기초연금 외엔 소득이 없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우연히 들렀다가 희망복지지원금이라는 제도를 소개받고 신청하셨고, 그 뒤로 매달 15만 원씩의 현금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이처럼 제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단지 모를 뿐입니다. 그리고 알게 되더라도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조건이라는 게 꼭 누가 봐도 힘들어 보이는 경우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괜찮아 보여도 실제 정부 기준에 따르면 지원이 필요한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서 복합형 복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현금은 조금이더라도 추가로 식사 쿠폰, 병원 진료비, 대중교통 이용권, 여름철 냉방비, 겨울철 난방비 같은 생활 밀착형 혜택이 함께 지원된다는 뜻입니다. 현금만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 체감 혜택은 훨씬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다른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 심사에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기초연금 수령자는 정부가 보호해야 할 노인이라는 기준 안에 들어가는 셈이죠. 그러니 나는 이미 기초연금 받고 있으니까 다른 건 안 될 거야 라는 생각도 잘못된 오해입니다. 자,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해서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생활이 좀 어려워요. 혹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러면 담당자가 소득과 자산 상태를 확인해서 현재 지역에서 시행 중인 보완급여나 생활지원 제도가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줄 겁니다. 또는 복지로라는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스스로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다면 자녀나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간단한 검색만 해보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더라도 내가 찾는 순간부터 복지의 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초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정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손길을 뻗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몫은 한 걸음 내딛는 것뿐입니다. 그 한 걸음이 삶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정보는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한 특별 돌봄 건강지원금에 관한 것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자녀와 떨어져 지내는 건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고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삶도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단순히 조용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급하게 아플 때 곁에 사람이 없고, 몸이 불편할 때 식사를 챙기기 어렵고, 무엇보다 마음이 가장 외롭습니다. 정부는 이런 어르신들의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홀몸 어르신을 위한 특별한 돌봄 지원 제도와 건강관리비, 생계보조 제도까지 각종 제도들을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라는 제도입니다. 이건 국가가 직접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해주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해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전화만 해도 좋고 직접 집에 방문해주기도 합니다. 돌봄 매니저라고 불리는 분이 정해진 요일마다 찾아와서 약은 잘 챙겨 드시는지, 식사는 하고 계신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확인하고
위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복지기관이나 병원에 연락을 취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혼자 살고 있고 돌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간단한 조사를 통해 연결해 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건강지원비와 생계보조금입니다. 이건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혼자 사는 어르신 가운데 기초연금 외에 다른 수입이 없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외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급하거나 영양식, 반찬, 도시락 배달 등의 형태로 식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일부 구에서는 혼자 사는 고령 어르신들에게 매주 한 번 이상 반찬을 직접 배달해 드리고 방문할 때 건강 상태도 함께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 지원이 아닙니다. 식사를 핑계로 안부를 묻고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일환입니다. 또한 냉방비와 난방비도 중요한 항목입니다. 여름엔 더워도 에어컨을 못 틀고 겨울엔 추워도 난방을 줄이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는 전기료, 가스비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매년 여름과 겨울 일정한 금액이 자동으로 전기료나 도시가스 요금에 차감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역시도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보호자나 응급센터에 연락이 가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움직임이 일정 시간 이상 감지되지 않으면 센서가 위급 상황으로 판단해 관리자에게 즉시 알림을 보냅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 덕분에 낙상이나 심장질환으로 쓰러진 어르신이 골든타임 안에 구조된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독거노인이면 우선 대상이 됩니다. 한번 설치해 두면 적어도 혼자 있을 때 혹시 쓰러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선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민폐일까봐, 자식들 보기에 부끄러울까봐, 혹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양보하고 싶다는 마음에 신청을 망설이십니다. 하지만 복지 제도는 마음 약한 사람이 참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꼭 가야 하는 권리입니다. 실제로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은 배우자 없이 혼자 살면서도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복지관에서 노인돌봄 매니저를 만났고 현재는 반찬 배달, 건강관리 방문 서비스, 에너지 바우처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누구한테 기대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찾아오는 손길이 있다는 게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외롭지 않으려면 사람의 손길이 그리고 제도의 손길이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건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한 복지 제도는 매년 조금씩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신청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해서 올해 새롭게 생긴 지원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내가 직접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복지상담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만 걸어도 거주 지역에 맞는 지원 제도를 상세하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건 외롭지만 홀로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도움은 분명히 존재하고 찾아가는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정부는 분명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도움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준비된 제도는 많지만 찾는 사람이 없으면 그 돈은 그냥 남습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은 매달 수십만 원씩 지원받으며 조금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고,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그저 모든 걸 혼자 감당하며 묵묵히 참고만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주민센터에 한번 전화해 보시고 직접 가셔서 상담 한 번만 받아보세요.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누구나 늙습니다. 누구나 약해집니다. 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르고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미안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시혜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시간에 대해 당연히 돌아와야 하는 당신의 권리입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이 혼자 사시거나 이 영상을 보실 상황이 안 되신다면 자녀분들, 보호자분들이 이 정보를 꼭 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단 한 통의 전화, 단 한 번의 방문이 어르신의 삶을 바꾸고 오늘보다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르면 못 받는 세상. 그러니 알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이미 그 첫 걸음을 뗀 겁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보 꼼꼼하게 준비해서 또 전해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꼭 필요할 때 당신 곁에 먼저 찾아가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꼭 혜택 챙기세요. 고맙습니다.